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명계 탈당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이번에는 친명 대 친문 구도로 갈등 구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친명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에 급출마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반문의 상징격인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직접 제안하는 등 사실상 친명 굳히기를 본격화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8년 만에 교체한 당 로고도 문재인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어제 민주당은 당 로고와 PI 선포식을 열었죠. 과거 이미지 컨설팅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울린다 이렇게 추천받았던 세 가지 퍼스널 컬러가 공교롭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문 전 대통령의 상징 색깔 인이 블루는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직접 복당을 제안한 걸로 알려지면서 친문 속가내기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친문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했던 이현주 전 의원은 문재인 저격수로까지 불리면서 각종 반문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아웃 이런 또 팻말을 들기도 했던 사람이죠. 이와 관련해서 송갑석 의원은 이런 분이 당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지지자나 국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양이원영 의원 친명계입니다. 이은주 의원은 누구보다 정확한 판단력, 비판의 각을 세우는 분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큰 뜻을 함께한다면 같이 갈 수 있다. 이게 뭐 새로운 양상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의원 복당 찬성하십니까? 네. 뭐 복당을 뭐 제가 찬성하고 안 하고에 따라 결정된 문제는 아닌데요. 이현주 의원이 새롭게 민주당에 들어와서 할 역할이 있고 네. 본인이 그 역할을 잘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동의한다면은 뭐 복당하는 것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찬성적이시군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다른 활동하다가 5일 동안 활동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내 편을 받아줄 수 있는지는 그 5일 동안 얼마나 강력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그 정도 했으면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은 길을 서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다라고 손 잡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胡志석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이게 민주당 내 친문 친명 간의 어떤 갈등이랄까요? 새롭게 불거진. 그 이번에 색깔 바꾼 거 저도 봤거든요. 네. 색깔 바꾸신 세 가지. 근데 2021년에 이재명 대표께서 퍼스널 컬러 이 색깔이 맞는다라고 이제 세 가지 목도리 같은 거 이렇게 네. 그거 사진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 세 가지 색깔이 이게 조화가 되는 건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게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것을 실무자부터 최종 제거한 당대표까지 이거 정말 의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셨을까? 정말 그랬다면 너무나 무감각하거나 너무나 무능한 것이죠. 근데 그 색깔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딱 맞춰서 당 컬러를 바꿨다.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친명하고 친문이 뭐 그다지 노선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명하고 친문이 충돌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냐? 공천 때문이죠. 공천, 이권, 주도권 다툼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 복당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현주 의원이 탈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가능하다면 탈당하지 않고 안에서 바꿔보고 싶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오하고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민주당하고 사당화 더 강화됐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졌습니까? 훨씬 나아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심화됐는데 이현주 의원께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한테 페이스북에서 뭐 폐륜, 연산군, 여성 편력 이런 말까지 하셨던 분인데 다시 손을 잡고 만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의아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을 우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민주당에 저는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저는 기자 생활 시작할 때부터 뭐
황교안 앵커도 아시지만 민주당에서 오래 출입을 했고 그때 만났던 원로들한테 지금도 인사를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3년 출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당은 과거에는 건강성이 있었고 또 우리 사회 기여를 많이 한 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당화가 진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우려되는 일이고 저는 걱정이고요. 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지 변호사. 네. 이현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호준석 대변인은 이제 사당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복당 문제를 복당을 영입하려고 하는 분이 또 이재명 당 대표시잖아요.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걸까요? 일단 뭐 알려지기로는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 연락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네. 알려져 있고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은 고민 중이다 정도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진짜 복당 이루어질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제 그런 고려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외연 확장의 고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또 친랄한 비판들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목소리들을 좀 민주당과 같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 그렇다면 조금 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총선은 결국에는 아무리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으시겠지만 그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러면 현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심판이 국민 여론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정권 심판론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사들을 당으로 모아야 된다라는 또 판단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 내에서도 여러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친문과 친명과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원주 전 의원이 또 본인의 정치력으로 결단을 하게 된다면 풀어야 될 부분들도 저는 명확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사실 2022년 겨울쯤에 복당을 하실 때 당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도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통합의 과정에서 복당을 하고 지금 또 박지원 전 원장도 민주당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라는 게 참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처럼 민주당에서 그렇게 5선까지 하셨는데도 지금 또 국민의힘에 가신 분도 계시고 이낙연 전 대표도 또 민주당을 탈당하셨잖아요. 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본인들의 정치적인 뭐 어떤 입장들을 설명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선결된다면 뭐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이현주 의원을 이제 영입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반윤 텐트 확대 측면.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엄청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 과거 민주당에 계시다가 뭐 이게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셨던 분이었고 뭐 심지어 국민의힘 선수로도 뛰셨던 그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과거의 경력이 있으신데 만약에 또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을 때 거기서도 잘 융화가 되실지 사실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당 쪽 뭐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야기 뭐 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지금 문재인 그 인이 블루라고 표현되는 그 색깔을 지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이지 않겠냐. 민주당 내에 다양성이 있었던 그 뭐 계파를 뭐 중시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나의 민주당이 되는 상징적인 뭐 이게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친명계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현주 의원께서 다시 복당을 하신다고 한다면 친명계 인사로 그러면 어느 곳에선가 이렇게 지역구 공천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 지역구 공천을 받는 그 자리가 만약에 친문계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좀 재미있는 상상이긴 한데요. 국민의힘께서
지금 이미 탈당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다시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 하면 받아줄 것인지 그 하나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 아까 그 당 로고 관련해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의 일환화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아까 말해 파랑, 보라, 초록이라는 이 삼색이 보통 파랑은 보통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색깔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표방해서 소위 인이부르라고 하는 파랑을 했던 것이고요. 보라는 중도를 표방하는 거야. 중도를 표방하는 색으로 통칭되고 있고 초록은 진보를 표방하는 색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전문가 대표가 조금 더 왼쪽 그러니까 중도라든지 진보라는 표방하는 색깔을 강화해 있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정확히 투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 또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당의 방향성,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보다는 파랑, 보라, 초록 3색의 색깔을 내서 당의 스펙트럼을 더 넓히자는 그런 방향의 일환을 한 것이지 사상화로 보긴 전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아까 말한 이현주 의원은 이상민 이러한 모습들의 첫 번째 행태가 어떤 거였냐? 안타깝게도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적을 바꾸셔서 가서 대통령께 하신 소위 그런 변신을 통해서 정치적 소위 성공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 후배들이 그런 모습들을 손쉽게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 하면 그는 국민들의 유권자들이 표로서 성격해야 될 심판해야 될 문제이지 저희들이 왈가왈부 네.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